65세, 한 달 연금 140만 원. 이 돈으로 무슨 여행이냐라는 말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작은 연금으로 전국을 다니며 제 인생을 다시 사랑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노후지혜, 노후건강, 노후준비, 노후자금, 그리고 혼자 떠나는 시니어 여행의 기술까지. 이 영상이 당신의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단단한 출발. 기차역의 공기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하얗게 김이 새어나오는 숨결이 공중에 잠시 머물다 사라졌습니다. 박영수는 낡은 회색 코트를 여며 쥐고 손에 쥔 배낭의 끈을 한 번 더 조였습니다. 그 배낭 안에는 여벌의 옷 한 벌과 수첩, 그리고 남편의 사진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역시계 위로 떠오르는 첫 기차 시각을 확인하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기차가 들어오는 소리와 함께 플랫폼에 서린 안개가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도 미세한 떨림이 스쳤습니다. 이제 나도 나를 위해 한번 살아봐야지. 혼잣말 같았지만 그 속에는 지난 세월이 녹아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초등학교 급식조리사로 일하며 아이들의 밥을 지어주던 손은 늘 분주했지만 정작 자신을 위해 밥 한 끼 차려본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떠나고 남편마저 세상을 등지자 그녀의 하루는 고요하고 비어 있었습니다. 퇴직한 뒤에 첫 몇 달은 공허했습니다. 아침마다 자동으로 눈이 떠졌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손끝이 허전했고 냄비가 잠잠할수록 마음도 쓸쓸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영수는 늘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태 남의 밥만 해줬구나. 그 깨달음은 쓸쓸했지만 동시에 어떤 결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제라도 자신에게 따뜻한 밥상을 차려야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기차 출발을 알리는 방송이 울리자 영수는 천천히 표를 꺼냈습니다. 수암보행 6시 25분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이 여정을 내 삶의 첫 여행이라고 부르고 싶었습니다. 돈으로 치면 단돈 10만 원짜리 일정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인생 전체를 걸고 떠나는 여행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과 함께 신혼시절 다녀왔던 온천 마을, 그곳에서 다시 한번 삶의 온기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붉게 물든 하늘이 번졌습니다. 영수는 좌석에 앉자마자 조심스레 손가방 속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볼펜으로 적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이번 달 나를 위한 10만 원 여행 계획. 그녀는 경로 할인표와 숙소 예약 영수증을 다시 확인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연금은 140만 원뿐이지만 그 한 푼 한 푼을 계획적으로 나누면 삶의 즐거움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기차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진동에 맞춰 창문 밖 풍경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혼자서도 잘 다녀올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두려움 대신 조용하지만 분명한 용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기차는 이내 역을 벗어나 도시의 회색빛을 등졌습니다. 영수는 창밖으로 스치는 들판을 바라보며 이제는 두렵지 않다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오직 하나의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내 나이의 시작이란 게 있을까? 그 질문의 끝에는 희미한 웃음이 따라왔습니다. 기차의 바퀴 소리가 리듬처럼 이어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새로운 인생의 심장 박동처럼 들렸습니다. 박영수는 눈을 감은 채 기차의 흔들림에 몸을 맡겼습니다. 그 진동은 마치 오랜 기억을 하나씩 꺼내는 손길 같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엔 여전히 학교 급식실의 소음이 생생했습니다. 스테인리스 국자 부딪히는 소리, 끓는 국물에 김, 아이들이 쏟아내던 웃음소리. 그 모든 것이 마치 어제의 일처럼 되살아났습니다. 그녀는 20살이 되던 해 고향을 떠나 처음으로 도시의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30년 넘게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해 쌀을 씻고 육수를 내고 무거운 솥을 들었습니다. 여름엔 땀이 비 오듯 흘렀고 겨울엔 손끝이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오늘 반찬 진짜 맛있어요 하며 웃을 때면 피곤이 사라졌습니다. 그 웃음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고 하루를 버티게 했습니다. 영수는 그때의 자신을 떠올리며 작게 웃었습니다. 젊은 시절엔 그렇게 고단한 줄도 몰랐습니다. 몸은 늘 무거웠지만 아이들의 웃음이 보상이었으니까요. 남편 역시 공장에서 일하며 하루하루 성실히 살았습니다. 퇴근 후 함께 밥을 먹을 때면 두 사람의 손에는 굳은 살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당신이 만든 반찬이 제일 맛있어. 남편은 늘 그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한마디에 영수는 다시 다음날 새벽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기차의 창문 너머로 햇살이 부서지듯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창문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땐 참 열심히 살았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자신을 잊고 살았다고. 아이들 도시락을 챙기며 남편의 점심통을 준비하면서도 자신의 밥은 식은 국물로 대충 때우곤 했습니다. 그때는 당연한 일이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서글픈 기억이었습니다. 퇴직식 날 교장 선생님은 박수를 치며 그녀의 노고를 칭찬했습니다. 꽃다발을 받았을 때 영수는 웃었지만 마음속은 허전했습니다. 내일은 뭐 하지?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날 이후 아침 5시가 되면 여전히 눈이 떠졌습니다. 습관처럼 주방 불을 켰다가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걸 깨닫고 다시 껐습니다. 빈 식탁 위엔 늘 식지 않은 커피 한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커피를 마시며 늘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남의 밥을 해줬지 내 밥은 지어본 적이 없구나. 그 깨달음이 가슴을 아리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급식조리사 동료였던 은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순아, 우리 다음 달에 다 같이 한번 모이자. 오랜만에 얼굴 좀 보자. 그 목소리가 반가웠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남편의 부재, 텅 빈 집, 그리고 연금 140만 원. 이야기 대신 그저 그래, 갈게. 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기차는 이제 들판을 지나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영수는 손가방에서 작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웃는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그가 여전히 살아있는 듯 보여 그녀의 눈시울이 조금 붉어졌습니다. 당신, 나 잘 보고 있죠? 그녀는 속삭이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하루에 한 번씩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도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 그 다짐이 오늘 이 기차에 몸을 싣게 한 이유였습니다. 기차의 흔들림이 마치 남편의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손길이 부드럽게 등을 밀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알았습니다. 오늘부터 진짜 자신의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것을요. 기차가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박영순의 마음은 조금씩 설렘과 긴장이 섞여 흔들렸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산의 능선은 여전히 겨울의 끝자락을 붙잡고 있었고 그 속에 숨어있는 봄 기운이 살짝 고개를 내미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손바닥 위에 펼쳐둔 표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 나이에 기차표를 손에 쥐고 있다는 게
이렇게 설렐 줄이야. 며칠 전 오랜 친구 은주의 전화를 받은 것이 모든 시작이었습니다. 영순아, 다음 주에 퇴직 동료들 만남 있거든. 꼭 와. 너 요즘 너무 조용하잖아.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얼굴들은 오랜 세월의 세월을 닮아 있었습니다. 주름은 늘었지만 웃음은 여전했죠. 테이블 위에는 김치전, 막걸리, 그리고 지난 시절의 추억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막걸리 잔을 돌리며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이들 이야기, 남편 이야기, 허리 통증 이야기까지 모두들 비슷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은주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 있잖아. 지난해에 암 진단 받았었어. 모두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담담히 웃었습니다. 수술 잘 끝났고 지금은 괜찮아. 근데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제일 후회됐던 게 뭔지 알아? 평생 남반만 해주고 정작 내 인생은 한 번도 제대로 못 살았다는 거야. 그 말이 영순의 가슴을 세차게 울렸습니다. 은주는 이어서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아직 걸을 힘 있잖아. 마음이 다치기 전에 보고 싶은 거 보고 맛있는 거 먹고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한 번쯤 살아보자. 그녀는 그 말을 들으며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뜨겁게 데워지는 듯 했습니다. 은주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병을 이겨낸 사람의 눈빛엔 묘한 강함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예전보다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영수는 그 순간 자신이 마치 투명한 유리벽 속에 갇혀 살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부터 세상과의 거리두기가 익숙해졌고 하루하루가 그냥 그런 날들로 흘러갔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습관처럼 시작해 습관처럼 끝났습니다. 그런데 은주의 말이 그 모든 침묵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은주는 영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영순아, 너도 가끔은 나처럼 여행 다녀봐. 우리 나이엔 큰돈 없어도 돼. 하루, 이틀만이라도 낯선 데 가면 마음이 달라져.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수는 버스 창가에 앉아 손바닥에 느껴지는 햇살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그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큰돈 없어도 된다. 마음이 달라진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한 번쯤 떠나볼까? 그 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을 때 낯선 떨림이 가슴 안쪽을 두드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불을 켠 거실은 여전히 적막했지만 그날은 왠지 공기가 달랐습니다. 그녀는 식탁 위에 놓인 달력을 펼쳤습니다. 빈칸이 많던 달력의 어느 날짜 위에 펜으로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첫 여행. 그녀는 다음 날 새벽 컴퓨터를 켜고 검색창에 글자를 하나씩 입력했습니다. 시니어 혼자 여행. 화면에는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이 배낭을 메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미소 속에는 자유가 그리고 용기가 있었습니다. 영수는 마우스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래, 나도 저기 설 수 있겠지. 그녀는 조용히 의자에 몸을 기댄 채 창밖에서 들려오는 새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느새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다시 불씨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건 오랜 세월의 피로를 밀어내는 작은 빛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로 나를 위한 길을 걸어보자. 박영수는 새벽 공기 속에서 작은 커튼을 젖혔습니다. 유리창에는 하얀 서리가 10개 내려앉아 있었고 그 너머로 동력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제 밤까지 켜두었던 탁상 스탠드를 끄며 거울 앞에 놓인 오래된 빗을 들었습니다. 머리카락을 가지런히 빗으며 자신에게 말을 걸 듯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나도 한 번쯤은 내 인생을 위해 가보자고. 방 안의 공기는 조용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작고 단단한 파문이 일고 있었습니다. 퇴직 후 처음으로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이 생소했습니다. 하루하루가 공백이던 시간 속에 나만의 하루라는 낯선 단어가 들어온 느낌이었죠. 책상 위에는 노트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굵은 펜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연금 140만 원, 나를 위한 여행 예산표. 그녀는 계산기를 꺼내 천천히 숫자를 눌렀습니다. 공과금 약가, 식비를 차례로 빼고 남은 금액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10만 원. 그녀는 잠시 멈춰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숫자가 너무 작게 느껴졌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이 정도면 충분하지. 그녀는 종이를 새로 꺼내 수안보 온천 1박 2일이라고 적었습니다. 남편과 신혼 시절 다녀왔던 그곳. 오래된 기억이 부드럽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때는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여관방에서 잤지만 온천물에 발을 담그며 서로 웃던 순간은 아직도 마음 한편에 따뜻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웃음, 손에 남은 온기, 그리고 다음엔 꼭 다시 오자던 약속. 그 약속을 이제야 지키게 되는 셈이었습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켜고 검색창에 수안보 숙소 평일 할인을 입력했습니다. 손끝이 약간 떨렸습니다. 경로 할인표, 교통비, 숙박비까지 꼼꼼히 계산하니 대략 9만 8천 원이었습니다. 딱 좋다.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작은 금액이었지만 그 돈 안에는 용기와 새로운 출발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방을 꺼내 옷가지를 하나씩 넣기 시작했습니다. 여벌의 블라우스, 수건, 작은 세면도구, 그리고 남편의 사진. 사진을 넣으려다 한참 동안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사진을 조심스레 지퍼 안쪽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엔 나 혼자지만 당신도 같이 가는 거야. 주방에서는 전기주전자가 끓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녀는 커피 한 잔을 따라 창가에 앉았습니다. 잔잔한 커피 향이 퍼졌습니다. 그 향 속에는 지난 세월의 피로와 앞으로의 설렘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바닥을 따뜻한 잔 위에 얹은 채 작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뭘 더 바라겠어. 그래도 아직 내 다리가 걸을 수 있고 이렇게 떠날 마음이 남아있다는 게 감사하지. 탁상 시계가 똑딱거리며 새벽 5시를 알렸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베란다 문을 열었습니다. 찬 바람이 밀려들었지만 그 차가움마저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멀리서 첫 기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응원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 여행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오롯이 나를 위한 길이다. 그녀는 손에 든 커피잔을 천천히 내려놓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배낭끈을 조여매며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여전히 주름진 얼굴이 있었지만 그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또렷했습니다. 오랜 세월 일하던 학교 급식실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그곳엔 다시 여행자 박영순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현관문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고르더니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다. 이제 진짜로 나를 만나러 가볼까? 그 말이 끝나자 문이 열리며 새벽 공기가 그녀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 속에는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자유의 향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기차에서 내리자 박영순의 볼을 스치는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서울보다 맑고 차가운 냄새, 그리고 어딘가 촉촉한 흙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역 앞 벤치에 잠시 앉아
작은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버스 시각표를 확인하며 손가방 속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아들이 보내준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엄마, 수안보 도착하시면 문자 주세요. 할인표 덕분에 교통비 줄이셨죠? 숙소도 깨끗하대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들이 전해준 그 다정한 문장은 마치 누군가 등이 톡 밀어주는 듯한 힘이 되었죠. 그녀는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 도착했어. 엄마 잘 다녀올게. 버스가 도착하자 그녀는 조심스럽게 탑승했습니다. 창가 자리에서 본 풍경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화였습니다. 논두렁 사이로 흙냄새가 피어올랐고 길가엔 겨울을 견디고 피어난 이름 모를 들꽃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버스 안의 낡은 라디오에서는 오래된 트로트 한 곡이 흘러나왔습니다. 가사 한 줄 한 줄이 마음속에 잔잔히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쥔 봉투를 열어 여행 계획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숙소 4만 원, 교통비 2만 5천 원, 식비 2만 원, 예비비 1만 원. 적힌 금액 하나하나가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작고 정확한 숫자들 속에는 오롯이 자신을 위해 쓴다는 묘한 자부심이 들어 있었습니다. 평생 남의 밥만 해왔던 손으로 이제는 자신을 위해 일정을 짜고 있다는 사실이 뿌듯했습니다. 버스가 산길을 돌자 멀리 온천 마을의 증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여기가 바로 그때 그곳이구나.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달라졌지만 어딘가에는 여전히 옛 기억의 잔향이 남아 있었습니다. 숙소에 도착하자 젊은 주인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경로 할인 적용되셨어요. 방은 204호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혼자라 조금 어색하네요. 요즘 혼자 여행 오시는 분 많아요. 천천히 쉬다 가세요. 방 안은 깔끔하고 아늑했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침대 위 하얀 시트를 부드럽게 비쳤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나만의 방이구나. 누구의 눈치도 시계의 소리도 필요 없는 공간. 그 단순한 사실이 가슴 깊숙이 따뜻하게 퍼졌습니다. 잠시 짐을 정리한 뒤 그녀는 마을로 나갔습니다. 온천 입구 근처에는 시장이 열려 있었고 국밥집에서 들려오는 냄비 소리와 고소한 냄새가 식욕을 자극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작은 식당 문을 밀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혼자세요? 네, 국밥 하나 주세요. 자리에 앉자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국밥이 놓였습니다. 그녀는 숟가락을 들고 첫 입을 먹었습니다. 고소한 들깨가루와 부드러운 고기 냄새가 퍼지며 입안에 뜨거운 온기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아, 진짜 맛있다. 국밥 한 그릇을 다 비우고 식당을 나서며 그녀는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삶의 맛이구나.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여유가 묻어났습니다. 온천탕에 들어가자 따뜻한 수증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온몸이 녹아내리듯 편안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여보, 나 잘 왔어. 여전히 여긴 따뜻하네. 조용히 중얼거린 그 말 뒤로 물결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탕 안에서 들려오는 다른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소리들이 그녀에게 잘 왔어요. 이제 괜찮아요. 라고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지난 수십 년 동안 쌓여있던 무거운 피로와 외로움이 온천수 속으로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탕을 나와 숙소로 돌아오던 길
노을빛이 마을의 지붕 위로 번졌습니다. 하늘은 붉고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도 이렇게 걸어보자. 그 말은 다짐이자 오랜 세월 끝에 스스로에게 건 첫 격려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영수는 낯선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창밖에서는 새 한 마리가 짧게 지저귀었습니다. 밤새 온천수의 따뜻함에 녹아있던 피로가 사라진 듯 몸은 가볍고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차분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커튼을 걷었습니다. 수안보 마을은 안개를 머금은 채 조용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지붕 위에 맺힌 물방울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고 그 빛이 그녀의 얼굴에도 닿았습니다. 이런 아침 참 오랜만이네.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오랜 세월 급식실 새벽 근무로 맞이하던 날들과는 전혀 다른 새벽이었습니다. 그때의 새벽은 일해야 하는 시간이었지만 지금의 새벽은 살아있다는 시간으로 느껴졌습니다. 간단한 빵과 커피로 아침을 마친 뒤 그녀는 가볍게 목도리를 두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시장 쪽 골목에는 벌써 장사 준비를 하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기름 냄새와 갓 구운 빵 냄새가 섞여 마을을 덮었습니다. 그녀는 자연스레 발걸음을 멈추고 가게 앞에 놓인 떡 한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하루 시작은 달콤해야죠.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피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앞을 지나 언덕길을 올랐습니다. 겨울이 끝나가는 들판 사이로 바람이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그녀는 손바닥으로 바람을 받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공기가 참 고맙네. 젊을 땐 그저 스쳐 지나던 공기도 지금은 살아있음의 증거로 느껴졌습니다. 언덕 끝에는 오래된 벤치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위에 앉아 작은 도시락 상자를 꺼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산 김밥 한 줄과 삶은 달걀 하나. 그 단출한 점심이 어쩐지 진수성찬처럼 느껴졌습니다. 입안에 밥알이 씹히는 소리가 정겹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여보, 내가 이제야 내 밥을 먹어요. 당신 없이도 괜찮아요. 그 말에 목이 메었지만 눈물 대신 따뜻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마을 산책로로 향했습니다. 길가에는 온천수를 따라 흐르는 작은 수로가 있었고 물 위로 햇살이 일렁였습니다. 걷다 보니 낯선 풍경들이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그녀는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날이 참 좋죠? 그 짧은 인사 한마디에 돌아오는 미소가 오랜만에 느껴보는 사람 냄새였습니다. 길 끝에는 수안보 전통시장 표지판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호기심에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시장 안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상인들의 목소리, 지글지글 기름 튀는 소리, 그리고 바구니마다 쌓여있는 채소와 과일의 색깔들. 그녀는 오랜만에 장을 보는 기분으로 귤 몇 개를 사서 종이봉투에 담았습니다. 이거 드셔보세요. 아주 달아요. 상인이 권한 귤 한 쪽을 입에 넣자 새콤달콤한 맛이 혀끝에 퍼졌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인생도 이런 맛이 있었네. 숙소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워졌습니다. 하루를 위해 이렇게 준비하고 걸으며 사람들과 웃는 것이 이토록 충만한 일이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녀는 계단을 오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오늘 웃었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방에 들어서자 오후 햇살이 바닥 위로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침대 끝에 앉아 조심스레 남편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 그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당신, 이제 알겠어요. 행복이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루를 온전히 사는 거였어요. 그녀는 사진을 베개 옆에 두고 눕자 피곤함보다도 포근함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봄 기운이 조용히 피어올랐습니다. 그 봄빛은 오랜 세월 묵었던 마음의 겨울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버스 창문 너머로 단풍이 흘러갔습니다. 붉고 노란 나무들이 산비탈을 덮고 있었고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금빛 파도처럼 출렁였습니다. 박영수는 그 풍경을 바라보다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들이 말하던 설악의 색이구나. 그녀는 눈을 감고 그 색이 마음속에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버스가 설악산 입구에 멈추자 사람들은 삼삼오오 내려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녀는 가방 끈을 고쳐 메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길바닥에는 낙엽이 수북이 쌓여 발끝마다 바스락거렸습니다. 그 소리가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지난 세월의 고단함이 조금씩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기 전 매표소 앞에서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줄 서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녀는 두 손으로 티켓을 꼭 쥐었습니다. 이게 바로 나의 자유 티켓이지. 그녀는 작게 웃으며 표를 가슴께에 품었습니다. 케이블카가 천천히 움직이자 발 아래 풍경이 넓게 펼쳐졌습니다. 가을빛이 번진 산등성이 사이로 작은 마을과 굽이치는 강줄기가 한 폭의 그림처럼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손잡이를 꽉 잡고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세상은 너무도 넓고 그 안에서 자신은 너무도 작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작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정상에 도착하자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한참 동안 그 바람을 맞았습니다. 이 바람 참 고맙다. 입 밖으로 나온 그 말은 기도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함께 왔더라면 했던 말들, 웃었을 표정이 산등성이 너머로 번지는 햇살처럼 마음을 덮었습니다. 그녀는 돌계단 아래의 평평한 바위에 앉아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김밥 한 줄과 삶은 달걀 하나. 손에 쥔 그 단순한 식사가 왠지 눈물 나도록 고마웠습니다. 젊을 때는 돈을 벌기 위해 밥을 먹었고 나이 들어서는 외로움을 잊기 위해 밥을 먹었는데 오늘은 살아있어서 먹는 밥이었습니다. 그 단순한 이유 하나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녀가 도시락을 다 비우고 휴지를 챙길 무렵 옆자리의 또래 여성이 조심스레 말을 걸었습니다. 혼자 오셨어요? 네. 처음엔 좀 무서웠는데 막상 와보니 괜찮네요. 그 여자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남편 떠난 지 몇 년 됐는데 이젠 혼자라도 걷고 싶어서요. 아직 다리가 내 몸을 버텨주니까요. 그 말에 영수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맞아요. 걸을 수 있을 때 걸어야죠. 우린 아직 살아있잖아요. 그녀의 말에 둘 다 웃음이 났습니다. 바람은 조금 차가웠지만 햇살이 그보다 더 따뜻했습니다. 멀리 동해가 보였습니다. 바다빛이 은빛으로 반짝이며 산허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소음이 멎고 오직 자신의 심장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규칙적으로 뛰는 그 리듬은 마치 괜찮아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산길에 접어들자 나뭇잎들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그녀는 무심코 한 장의 단풍잎을 주워 수첩 속에 끼웠습니다. 이건 오늘의 기억이야.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손끝에 닿은 단풍잎의 감촉은 따뜻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잎사귀가 아니라
자신의 삶이 다시 물들고 있음을 증명하는 작은 증거였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붉은 노을이 산자락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나 아직도 이렇게 웃을 수 있네. 그 말과 함께 가방을 꼭 품에 안았습니다. 그 속에는 오늘의 단풍잎이 그리고 다시 시작된 인생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치는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며 어둠이 도심을 덮고 있었습니다. 박영수는 창가에 머리를 기대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설악의 바람과 단풍 냄새가 아직 몸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방 속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늘의 일정, 사용한 금액, 그리고 작은 낙엽 한 장이 고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그 낙엽을 매만지며 속삭였습니다. 잘 다녀왔어, 영순아. 이게 내 인생의 첫 기록이야. 버스가 터미널에 도착하자 늦은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비친 그림자가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그림자조차 이제는 고요하고 당당해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현관 불빛이 따뜻하게 반겼습니다. 조용한 방 안은 여전히 익숙한 고요로 가득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늘 본 하늘, 마주친 사람들, 그리고 스스로 걸은 발걸음들이 방 안의 공기를 조금은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내려놓고 남편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나 이제 알겠어요. 사는 게 꼭 누군가를 위해서만은 아니더라고요. 이제는 나를 위해 하루를 쓰는 게 나쁘지 않아요. 그녀는 사진 옆에 단풍잎을 놓았습니다. 붉은 빛깔이 전등 아래에서 부드럽게 반짝였습니다. 그 빛이 마치 남편의 미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 커피포트를 올렸습니다. 물이 끓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그 단순한 소리가 왠지 든든하게 들렸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작은 노트북을 켜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기억을 남기려는 기록이었지만 글을 쓰면 쓸수록 그날의 바람과 냄새가 되살아났습니다. 65세, 연금 140만 원, 첫 혼자 여행. 제목을 그렇게 달고 글을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몇 시간 뒤 낯선 댓글 하나가 달렸습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 저희 엄마도 60대인데 늘 여행 가고 싶다고 하시거든요. 이 글 보여드려야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녀는 그 문장을 보고 오랫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건 외로움이 아닌 뿌듯함이었습니다. 아, 내가 걸은 길이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도 있구나. 그녀는 두 손을 맞잡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매달 한 번씩 길을 나섰습니다. 버스 노선표 옆에는 이번 달 여행지라는 메모가 붙었습니다. 강릉, 통영, 전주, 그리고 언젠가는 제주. 그녀는 작은 수첩에 매번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달의 예산 10만 원, 이달의 행복 충분함. 시간이 흘러 블로그의 방문자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댓글엔 저도 떠나보려 합니다. 용기 주셔서 고마워요. 같은 글이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누군가의 빛이 된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루는 복지관의 후배 조리사가 찾아왔습니다. 선배님 글 잘 보고 있어요. 저도 남편 떠나고 한동안 방 안에만 있었는데 선배님 글 덕분에 밖에 나가봤어요. 오늘 시장 다녀왔는데 세상이 아직 참 좋더라고요. 그 말에 영순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아직 걸을 수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밤이 깊어갈수록 그녀의 집엔 더 이상 외로움이 머물지 않았습니다. 창가에는 늘 다녀온 여행지에서 주워온 낙엽들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엔 남편의 사진과 작은 향초가 켜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커피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요. 하지만 나를 통해 누군가도 웃을 수 있다면 그게 진짜 행복이겠죠. 바람이 커튼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조용했지만 오랜 세월 자신을 묶어두던 모든 무게를 풀어내는 미소였습니다. 이제 그녀의 길은 혼자의 길이 아니라 누군가의 용기가 되는 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첩의 마지막 장에 그녀는 짧게 한 줄을 남겼습니다. 오늘도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 문장을 적은 뒤 그녀는 천천히 불을 끄고 편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색이 피어 있었습니다. 붉고 따뜻한 설악의 단풍빛처럼 깊은 인생의 봄빛이었습니다.